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대표는 일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국 때부터 호위무사 친문 홍위병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만 지금 몇 사람이 김남국, 설훈, 김종민, 뭐 김남국이는 네네. 당신은 조국 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박범계, 이재정 이런 사람들하고 정청래도 좀 과세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켜본다는 게 좀 떨떠름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뭐 조응천 의원이 제일 그 세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태도, 애티튜드가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그래서 지금 당심도 네. 차마 당 대표를 지내신 분이고 민주당 지금도 소속인지는 모르겠어요. 당 탈당했다는 얘기는 내가 못 들어서 저 추미애. 아니요 탈당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정스럽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지. 네. 아마 민주당 내도 분위기가 조금 추미애한테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죠. 아, 저는 조국과 추미애는 엄청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조국은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이를테면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차직하면 등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다 끝나고 도리어 부활시킬 수 있을 때 어떻게 부활하느냐? 다음 차기 여권 주자로 부활할 수 있는 카드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포함을 해서 또 문재인의 남자, 문재인의 그 채권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의미로 한 번에 딱 붙었을 때 서초동에 몇십만 명이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추미애가 조국과 같이 똑같은 어떤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수십 개에 달하는 어떤 죄명으로 아들과 함께 법원에 출두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조국과 같은 수십만 명이 나올 것인가? 또 당에서도 그렇게 조국과 같이 수호대가 결성이 될 것인가? 추미애 보고 누가 나올 사람 있겠습니까?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지금 국민 밀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취재를 했을 때나 혹은 취재 기자들을 이제 데스킹 할 때 추미애라는 의원이 그 옛날 뭐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픽업했을 때부터 이렇게 쭉 이 살아온 정치권에서의 어떤 궤적을 보면 사실은 자기의 사람을 만들지 못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러니까 이 돌출적인 어떤 그런 자기만을 위한 그 정치 행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호감을 산다거나 혹은 우호적인 어떤 그런 그 계파를 만들 수 있다거나 그래 본 적이 없는 그런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당내에서도 되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행보가 많았다는 거예요. 사적으로도 그렇고 공적으로도 그렇고. 독불장군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김어준이가 언론 탓을 또 했던데 이 사람 얘기는 더 하고 싶지도 않고 문제는 이 김남국 의원 느닷없이 지금 국회의원이 돼갖고 지금 동서남북을 가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난번에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에서 자기가 전화 건 거 확인했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여기저기서 아마 꿀밤을 많이 맞은 모양이에요. 당신이 뭘 알아서 그런 걸 확인했다고 그렇게 설치고 다니느냐 했는지 또 그걸 해명한다 그런 것이 이제 또 추미애 편다고 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헛소리하고 있다는데 따져보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민주당이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군 갔다 온 사람이면 이런 주장 못한다. 이 발언을 했는데, 바로 이제 반박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민주당은 운동권 출신이 많기 때문에 옛날부터 면제자들이 많아요. 미필이 많죠. 근데 보통 이제 그런데 그것 외에도 신상과 관련된 문제로 뭐 병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로도 한 10명 가까이 된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34명에 국민의힘이 12명. 그럼 안 갔다 온 사람은 3배나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이제 또 부메랑이 돼서 이제 욕을 먹고 있지만 저는 김남국이라는 이 정치인이
야, 너무 머리를 빨리 굴린다 지금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 국방부에 알아봤다라는 게 저는 사실 그냥 수식어에 불과하다. 당내 기류였다 그게. 그러니까 그 청와대와 당내 기류를 딱 본 순간 추미애가 지금 지금 이렇게 그 손절매 되는 거 아닌가 그러고 발빠르게 내가 먼저 나서야지 하고 나섰다가 이게 너무 먼저 이렇게 고개를 쳐든 셈이 돼서 지금 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김남국이 지금 어떻게 김남국을 이렇게 개파로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직 천둥 벌거숭이 같은 그런 이 국회의원에 불과한데. 이 김남국이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이 됐으면은 좀 진중했죠. 선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국회 어떤 그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또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관을 세우는 그런 시기이지 감나라 패나라 할 처지나 위치에 있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주 웃기는 인간이라니까요. 네. 어쨌든 뭐 김남국을 얘기할 거리도 안 됩니다만은 문제는 지금 아까 청와대 얘기도 하셨고 또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울 겁니다. 지금 그렇죠.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죠. 오직이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특히 이 군 문제라는 것은 불공정 유시의 아주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대학 입시 군. 네. 거기다가 지금 검찰 개혁은 진행 중이라고 자기들은 하고 있는데 이제 공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공수처법 처리가 완료가 돼야 나름대로 검찰 개혁은 마무리가 거의 됐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휘청일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청와대로서도 결단을 지금 못 내리고 고심 중에 있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데 지금 9일 날 당 지도부 새로 이번에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오찬입니까? 뭐 무한찬인가 뭐 있는 것 같아요. 9일 날. 거기서도 이런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고 저는 다음 주에 이제 대정부 질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정부 질문의 핵심이 뭐겠어요? 추미애일 거라고. 여기에서 난타를 당하겠죠. 과연 추미애가 어떻게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고 국민들도 수긍을 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느냐. 이게 이제 본인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겠느냐. 뭐 조금 길든 빨리 조기에 낙마를 하든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렇죠. 다음 주에 정말 뭐 대정부 질문 그 생방송을 하게 되면 시청률 굉장히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추미애가 지금껏 정말 표독하게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반박을 해왔는데 과연 지금 다음 주에 야당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을 할 때 추미애를 불러다 놓고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공박을 벌일 때 똑같이 지금까지 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럼 뭐 소설 시신에 이렇게 나올까요? 할까? 아니면 거기에 이제 또 꼬리를 내려서 상당히 좀 방어적으로 갈까? 뭐 또는 새로운 또 그 의혹들이 특히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갖고 있는 국회에서 카드가 있지 터뜨릴 않겠습니까? 가능성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대정부 질문에서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과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생중계되고 국민들이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변을 해야 되고 또 답변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이제 다음 주에 준비가 돼 있고요.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청와대가 과연 실질적으로 이 낙마를 시킬 수가 있나. 자기네들이 능동적으로 주어가 돼서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게 추미애가 사실 공적이 있잖아요. 공로. 그러니까 검찰 개혁 이런 건 자기네들 저기에 불과하고 레토릭에 불과하고 라임이라든지 우리들 병원이라든지 자기네들의 결정적인 치명적인 그런 그 수사를 막는데 혁혁한 공헌을 세웠다는 거예요. 즉 금융특별수사부 뭐 이런 것들 다 해체하고 다 지방으로 자천시키고 실질적으로 그 수사를 못하게 하는데, 즉 이 정권이 명운이 걸린 부분을 이 추미애가 막아줬다라는 건 아마도 자기네들도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랬는데 과연 추미애를 이 아들 문제로 교체시킨다? 이랬을 때 추미애가 반발하면 워낙에 또 이게 그 럭비공 같은 사람이라 그렇죠. 그냥 죽을 사람 아니죠. 절대 그냥 네 알겠습니다. 저 그냥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죽어도 꽥소리 하고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저 검토는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더군요. 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그래서 나온 게 아니냐. 그게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결국 조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국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추미애가 제가 볼 때는 결자 해지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추미애로서는 그냥 물러나서 그냥 야인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꿈을 아무도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지금 서울시장에다가 나아가서 지금 대통령까지도 내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불명예 제대를 하려고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추미애가 지금 갖고 있는 카드가 무엇이냐? 어?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침묵은 사실은 언론에 대한 침묵이 아니고 또 국민에 대한 침묵이 아니고 집권 세력에 대한 침묵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나를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궁지로 내몰아? 정말로? 언제까지 이럴 건데? 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침묵이 아니냐. 저는 또 신원식 의원이 무슨 카드를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함부로 나서기는 좀 추미애도 어렵지 않겠나. 아니, 그것도 굉장히 큰 이유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추미애가 입에서 발언이 안 나오기 시작한 게 딱 신원식 장군이 이틀째 녹취록을 공개했을 때, 그 다음부터 한마디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건 바로 무너졌다는 거. 자기가 지금 지키고 있는 어떤 선이 무너졌다는 의미고, 그 이외에 무엇인가가 지금 더 터질 건데,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했다가는 신원식 의원이 쳐놓은 그물에 또다시 걸리거든요. 그때 걸었지 않습니까? 1일날 딱 보좌관이 전화했다라는 말만 해놓고, 그거를 의원들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서 하루 종일 국회에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게 하고, 끝내 그건 직권남용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날 딱 녹취록을 풀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을 지금 아껴야 된다. 지금 무슨 말을 했다가 똑같이 부메랑을 받을 거다라는 자기 방어 기제가 확실하게 말을 지금 아끼고 있는 것도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관심은 뭐 여러 차례 저희들도 다뤄왔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뭐 윤석열 총장이라기보다는 또 정치권에서 특임검사를 임명해라, 아니면 특별수사본부를 발족시켜라,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윤 총장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김관정이가 내려간 지 며칠 안 되는데 그것을 파기하고 특임검사라든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장관한테 요구를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윤 총장으로서는 동부지검에서 조기에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든가 신뢰받을 만한 내용이 안 나오면은 다른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 제가 해석을 하면 당연히 윤 총장 같은 스타일은 이거 특임검사로 해야 된다라고 그러겠죠. 단안을 내려야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게 벌써 몇 주 전부터 얘기가 나온 얘기 아닙니까? 특임검사 얘기가. 근데 그때 했을 경우는 이게 윤석열 대 추미애 충돌, 이런 식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추미애의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또다시 충돌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기사가 흐를 가능성이, 여론이 흐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완전히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못해서 윤 총장의 의지가 아니라 이건 이 여론과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 상황을 딱 됐을 때 해야지 윤석열 대 추미애 이런 그 프레임에 안 걸린다. 그래야 특임검사를 성사시킬 수 있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도 너무나 머뭇거리고 자기의 단안을 보이지 못한다면 상당히 이제는 검찰 내부에서도 이제 사실 총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달라질 거다라는 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백약이 무효다. 그래서
낙마가 초입기에 들어간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관측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